예,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 지방 흡입 중에 특히 깡마른 팔이 되고 싶으신 몇몇 여성분들의 지방 흡입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들은 적당히 얇으면서 건강미를 잃지 않는 그 정도의 얇은 팔뚝을 갖기를 원하는데, 가끔 몇몇 분들은 매우 깡마른, 그러니까 거의 뼈만 보일 정도로의 얇은 팔뚝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델들을 좀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너무 피하 지방이 거의 없으면서 밑에 있는 뼈와 근육 골격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이는 이런 모델들의 팔뚝을 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너무 깡말라 보여가지고 너무 이제 빈약해 보이는 팔뚝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미적 기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몇몇 여성분들이 이런 팔뚝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팔뚝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깡마른 얇은 팔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 전에도 이미 매우 얇은 팔뚝이었습니다. 보통 팔의 제일 두꺼운 부위 겨드랑이 약간 밑에서 가로로 이렇게 이제 줄자로 쟀을 때 24cm 정도면은 우리나라 거의 A급 모델 수준의 팔뚝 두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도 이미 24cm 정도로 얇았지만 이 더 얇아지고 싶은 마음에 계속 이제 식사량을 줄이고 다이어트를 계속 하던 상태였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너무 이제 팔뚝을 더 줄이고 싶다고 해서 계속 식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차라리 지방 흡입을 하라고 어머님과 같이 오셨던 분입니다. 체중은 이미 43kg 정도로 매우 이제 저체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뚝을 더 줄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저에게 지방 흡입을 했는데, 이제 수술 후에 보시면은 정말 앞쪽에서 봤을 때 거의 막대기처럼 얇아진 팔뚝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전에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갔었고, 그래서 스킨에 이제 튼살도 좀 있고 스킨도 얇아진 상태였는데, 이제 수술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겨드랑이 주름에 좀 주름이 생겼지만 원하던 팔뚝처럼 매우 얇은 깡마른 팔뚝이 되어서 좋아했던 분입니다. 옆모습에서도 보시면 팔을 든 모습에서도 이미 수술 전에도 매우 얇았지만 수술 후에 더 깡마른 모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팔뚝이 수술 전에도 팔 두께가 24cm, 25cm 정도로 매우 얇은 분들은 수술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피하 지방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하더라도 만족도가 좀 뺄 수 있는 지방이 적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킨도 매우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요철이나 울퉁불퉁, 그리고 부작용들, 밑에 근육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전에도 지방량이 많지 않고 스킨도 얇기 때문에 탄력도 같이 저하되어 있어서 수술 후에 늘어짐이나 쪼글거림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가 좀 더 매우 섬세하고 심혈을 기울인 그런 지방 흡입이 필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케이스였는데, 이미 저한테 오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한번 수술을 받았던 분인데, 수술 전에도 23cm 정도로 매우 얇았던 팔뚝이었는데 더 얇아지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있어서 저에게 재수술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수술 전에도 거의 일자에 가깝고 매우 얇은 팔뚝이었는데, 저에게 수술 후에 정말 밑에 있는 골격이 보일 정도로 아주 깡마른 팔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을 든 모습에서도 이전에도 얇았지만 수술 후에 근육 모양이 이렇게 비치도록 매우 얇아졌고, 큰 부작용 없이 스킨도 얇고 피부 탄력도 좋지 않았지만 큰 부작용 없이 아주 깡마른 팔뚝을 가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옆모습도 보시면
매우 얇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대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었을 때 수술 후에 겨드랑이 주변에 주름이 이렇게 조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에 스킨 여유가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뒷모습도 보시면 재수술이어서 오른쪽 팔뚝 뒤로 이렇게 약간 굴곡이 있었는데, 이런 굴곡도 많이 매끄러워지고 보이지 않던 견갑골도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아주 깡마른 팔뚝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다른 케이스인데, 저 정도 이분도 이제 아주 깡말랐다고도 볼 수 있고, 건강미를 잃지 않는 선에서 매우 일자팔뚝이 된 것을 된 케이스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팔뚝이 제일 얇으면서도 건강미를 잃지 않는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수술 전에도 매우 얇았지만 수술 후에 깡마른 팔뚝이 되었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미를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일 얇아진 케이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팔뚝이 현대 여성분들이 가장 보기도 좋고 미용적으로도 사이즈도 충분히 얇은 그런 팔뚝이라고 생각합니다. 옆모습도 보시면은 다소 많이 말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슬림하면서도 건강미 있는 팔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케이스의 옆모습도 마찬가지로 슬림하면서도 건강미를 잃지 않는 마지노선에 있는 팔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뒷모습에서도 이분도 수술 전에 매우 얇은 팔뚝이었지만 뒤쪽과 외측으로 이렇게 도톰함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수직으로 90도로 떨어지는 건강미를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가장 얇은 팔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수술 전에도 약간 두께감이 있었지만 수술 후에 많이 얇아지면서 흉터도 보이지 않고 건강미를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가장 얇은 팔뚝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을 든 모습에서도 이렇게 약간 수술 전에도 매우 얇았지만 수술 후에 이제 삼각근도 보이고 삼두박근도 좀 보이는, 그리고 겨드랑이 오목함도 좀 수술 후에 더 선명해 보이는 요 정도의 팔뚝이 이제 깡말랐다고도 볼 수 있고 건강미를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가장 얇은 팔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얇아 보이고 건강미를 잃을 정도로 근육이 비치는 그런 얇은 팔뚝은 선호하지 않지만, 이제 가끔 매우 얇은 팔뚝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깡마른 팔뚝의 지방 흡입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 흡입 하세요.